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뭐 외과가 어떤 과목인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술 전후의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쭉 봤잖아요. 그래서 어, 말씀드렸듯이 외과는 이제 복습을 하자면 수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과목이고 그냥 수술 자체가 외과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 원래는 이제 외과만 다루기에도 벅찬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마취까지 이제 같이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과목은 이제 외과랑 마취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외과 자체는 이제 수술이라고 했고 단순히 이제 수술을 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수술 전후의 과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수술을 그냥 배를 가르는 게 아니라 입원도 시켜야 되고, 그죠? 입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그 프로세스나 과정을 도와줘야 되죠. 그러고 나서 수술 전 검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수술이 끝난 후에도 수술 중에는 마취를 해야 되고, 마취가 끝난 걸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컨디션 같은 거를 보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추가적으로 입원을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술의 전후 과정도 굉장히 이것저것 챙길 것들이 많고 단순히 이제 수술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외과 자체는 굉장히 양이 많고 범위가 많은 학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은 부위별로 다 있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시술 같은 것도 있지만 뭐 머리를 하는 신경외과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에 내부 기관을 하는 어떤 연부조직 수술도 있고 그다음 이제 뼈 쪽을 하는 정형외과도 있고 뼈나 관절 쪽을 하는 물론 이제 사람 쪽은 그거보다 훨씬 더 세분화가 되죠. 뭐 심장하는 사람 뭐 뇌 이런 데도 엄청나게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죠. 사실은 외과 자체는 배울 게 굉장히 많은 학문인데 수의대 입장에서는 그런 수술을 하나하나 배워야 되고 어떤 접근법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울 게 많지만 이제 동물보건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수술을 직접적으로 집도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보조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술 집도는 보통 수의사가 하죠. 안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거는 한국이든 뭐 외국이든 어떤 나라든 수술 집도는 반드시 수의사의 이제 고유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옆에서 해주는 건 보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연부 조직을 수술하든 정형외과를 수술하든 물론 정형외과 보조하기가 조금 더 복잡하지만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의과에 대해서는 비해서는 이제 배울 부분이 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수술의 어떤 전후 과정을 다 같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술 기구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수술대라든지 아니면은 수술포 같은 것도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제 할 일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술 준비를 보시면은, 어, 소독과 멸균, 파트를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수술의 전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쫙 봤고, 소독과 멸균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수술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무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일차적인 방어막은 피부입니다. 피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지저분한 걸 막 만졌어요. 그죠? 뭐 세균이 막 묻어 있는 어떤 뭐 지저분한 뭐 음식물 쓰레기 아니면 뭐 분변 같은 걸 만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만졌다고 질병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피부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쁜 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치유를 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수술을 할 때는 어떻죠? 일단 몸을 갈라버립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칼로 수술 부위를 절개를 하고 시작해요. 자, 절개를 하고 나면은 피부 조직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면서 방어막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안으로 막 이제 세균이라든지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일단은 가장 큰 보호막이 사라졌으니까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우리가 임상병리 때 배우겠지만 백혈구 같은 것들이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감염이 되고 감염이 만약에 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폐혈증 이런 말을 쓰는데
폐혈증, 균혈증 이런 거에 걸려서 전신적으로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이 균,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뭐 손을 깨끗이 씻었어 라고 할지라도 손에는 여전히 세균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리고 세균이라는 거는 우리 여기 뭐 굉장히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손에도 있고 우리 얼굴에도 있고 변에도 있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낙하균이라 그래서 위에서 막 떨어지는 세균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 세균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절개를 해서 갈라진 그 틈 사이로 세균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감염이 돼서 환자가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기죠. 거기다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을 끝나고 나면 중환자에 준해서 취급을 해야 된다 그랬죠. 혈압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몸이 너무나도 허약해 있는 상태인데 면역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 세균들이 몸에 막 침입하게 되면은 문제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독과 멸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수술기구는 세균이 묻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멸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멸균이랑 소독이랑 그 다음에 뭐 살균이랑 용어는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끓이는 거죠. 끓이는 거. 그 가열 소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걸레 같은 거 삶거나 하죠. 수건 삶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칼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금속으로 된 거, 뭐 젓가락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조금 소독하려고 하면 이제 팔팔팔 끓인단 말이에요. 그죠? 끓이든지 아니면은 자외선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쬐든지 그런 식으로 열이라든지 광선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소독하는 방법이 이제 제일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알코올 같은 것들을 분무해서 소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소독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자, 수술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알코올 한번 뿌리고 한번 잘 닦았어 수준으로 소독을 하면 안 됩니다. 세균이 남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나면 세균이 엄청나게 많이 사멸을 해요. 보통 비누가 사멸할 수 있는 수준이 99.99%까지 사멸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소독제, 뭐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데 99.99라고 하면 보통 세균이 뭐 10의 7승계, 10의 7승계면 1000만 개인가요? 정도 있으면 99.99라고 하면은 4로고 줄어드니까 여전히 한 1000개 정도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99% 살균이 돼도 세균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령 이제 세균이 여러분 만 개라고 칩시다. 만 개. 99% 살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99%가 없어져도 여전히 100개가 남아 있죠.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100개는 여전히. 그죠? 100개에 의해서 충분히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누로 씻는다든지 알코올을 뿌린다든지 그 정도의 소독으로는 되지 않고 완전히 사멸을 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사멸을 시켜야 되고 그 과정을 우리가 멸균이라고 그래요. 멸균. 자, 그래서 멸균은 균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것, 포자까지 제거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멸균이랑 살균의 차이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살균이란 말도 쓰고 멸균이란 말도 쓰죠. 살은 죽인다는 거죠. 그렇죠. 멸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멸망시킨다는 거죠. 둘 다 이제 뉘앙스는 비슷해 보여. 그런데 살균은 세균만 죽이고 그 안에 포자까지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저랑 공중보건학 배울 때 제가 포자가 뭐라 그랬죠? 포자 혹은 아포라고 그랬는데 그죠? 보통 이제 아포라고 부르죠. 포자라고 쓰지 말 걸 그랬네. 아포라고 하면은 아포가 뭐냐면은 뭐예요? 기억나세요? 네. 아포는 세균이 어떤 생존하기 위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세균이 이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환경이 안 좋아지는 때가 와요. 갑자기 막 누가 열을 가한다든지 건조하다든지 영양분이 없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그러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세균은 아포로 변신합니다. 우리 배웠던 균 중에 파상풍 같은 균들 자, 아포로 변신을 하고 나면 얘는 저항성이 엄청나요. 열에도 저항성이 있고 건조에도 저항성이 있고 굶어 죽어도 영양분이 없어도 저항성이 있어요. 얘네들이 있다가 자, 이제 환경이 다시 좋아지고 영양분도 많아지면 얘네들이 다시 세균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세균은 다 죽였는데 얘네들이 아포 형태로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여전히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포까지 죽여버려야 돼요. 아포까지 죽이는 과정을 멸균이라 그럽니다. 세균은 죽이되 아포는 못 죽이는 과정을 살균이라 그래요. 자, 차이점 알겠죠?
자, 멸균은 아포까지 죽이는 거. 살균은 아포는 못 죽이는 거. 대신에 세균은 다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아포를 죽이려면은 물을 팔팔팔팔 한 120도까지 막 끓여야 돼요. 한 10분 이상. 그러면은 살균 조건에서는 뭐 어느 정도 하면은 세균은 다 죽겠지만 아포는 못 죽이거든요. 멸균 조건에서는 한 120도 정도에서 팔팔팔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끓이게 되면은 아포까지 이제 다 사멸을 합니다. 그래서 멸균의 조건은 살균의 조건보다 더 까다롭겠죠. 어쨌든 살균이 있고 멸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술을 할 때는 아포까지 제거하는 멸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수술 전에 아래의 물건이 확실하게 멸균이 돼 있어야 한다. 자, 일단은 수술을 할 때 몸에 닿는 거는 다 멸균이 돼 있어야 되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개를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절개를 하는 순간 이제 피부가 제껴지고 그 안에 있는 내장기관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랑 직접적으로 맞닿는단 말이에요. 그럼 외부랑 맞닿는 거는 다 멸균 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세균이 묻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무창포, 유창포, 수술복 이래갖고 여러분들 뭐 초록색 옷, 여러분들 실습복 이제 실습복은 아니지만 그거는 수술복은 아니지만 뭐 그런 색깔로 돼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병원에서 수술 같은 거 보면 막 가운 같은 거 입고 입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녹색 천 같은 거 이렇게 막 해놓고 그런 것들 우리가 통틀어서 린넨이라 그래요, 린넨. 린넨이라 그러는데 이런 린넨이나 아니면은 거즈 같은 것들. 거즈는 나중에 이제 피가 막 나거나 하면 막 누르면서 피를 제거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즈 같은 것도 당연히 멸균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부라든지 이 안쪽에 닿는 모든 수술기구가 보통 뭐로 되어 있죠?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죠. 그죠?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고 트레이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칼, 가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멸균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과에서는 살균과 멸균법이 굉장히 기초적이고 이제 모든 것들은 다 멸균된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실수로 이걸 멸균을 안 돌리고 그대로 수술에 들어가서 환자가 감염돼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멸균 방법은 사실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열 소독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정도고 오토클레이브, 플라즈마 멸균, 이오가스 멸균 정도가 있고 이 중간에 플라즈마 멸균은 사실 웬만한 병원에서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서 뭐 이제 사람 병원은 얘기가 다르지만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보통 모든 병원은 거의 다 오토클레이브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뭐 아주 소규모 병원보다 살짝 이제 규모가 있으면은 이오가스 멸균을 같이 갖추고 있고 진짜 이제 크고 뭐 그런 데면 플라즈마 멸균도 가지고 있겠죠. 자, 일단은 이게 이 세 가지 멸균법 정도가 있는데 어떤 건지 이제 봅시다. 자, 오토클레이브는 우리가 고압 멸균이라고도 하고 아별 멸균이라고도 해요. 자, 우리가 멸균 아까 살균 제가 말씀드릴 때 열을 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열을 가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멸균법이에요. 열을 가하면서 동시에 압력도 가해요. 그래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완전 세균을 아포까지 죽여버리는 방법이 이 오토클레이브 방법입니다. 오토클레이브 방법, 아별 멸균법, 뭐 그냥 고압 멸균법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고압 고열 멸균법인가? 어쨌든 그냥 오토클레이브라고 보통 병원에서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고열에서 멸균하는 고온 멸균이에요. 고온 멸균. 자, 열을 가해서 하는 고온 멸균이고, 자, 이거는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고온이기 때문에 다룰 때 우리가 화상 같은 데 주의해야겠죠. 자, 플라즈마 멸균은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하는 저온 멸균이에요. 과산화수소를 막 이렇게 바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원리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이오가스 멸균이 있어요. 이오가스는 뭐냐면은 이오가스라는 가스가 있어요. 이틸렌 옥사이드인가 그래요. 보통 이오가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온도가 높은 멸균이 아니에요. 화상의 오염은 좀 적겠죠.
그래서 가스를 이용해서 저온 멸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기구 같은 게 있으면은 가스를 쫙 쬐주면은 이 안에 있는 세균이 가스가 이제 독해서 다 이제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멸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고, 이 세 가지 방법이 이제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꼭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가 오토클레이브. 자, 병원에 가면은 우리 실습실에도 있지만 병원에 가면 이렇게 생긴 것들 여러분들은 이제 꽤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런 게 보통 어디 있냐면은 병원에 가면은 세탁실 있죠, 세탁실. 이제 좀 규모가 있는 병원은 세탁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탁실 있고, 뭐 세탁실 옆이나 근처나 아니면 안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락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 있는 쪽에 보통 이 오토클레이브도 같이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소규모고, 굉장히 이제 저는 실험용으로 쓰는 것도 많이 썼는데 엄청 큰 것도 있어요. 막 이렇게 돌려갖고 막 열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오토클레이브는 어쨌든 종류는 굉장히 많고 당연히 이제 병원이 클수록 좀 많이 들어가는 걸 쓰겠죠. 자, 오토클레이브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온 고압이에요. 어느 정도 고온이고 어느 정도 고압이냐면은 일단 한 121도 정도 됩니다. 압력도 안에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 나중에 다룰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5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1도의 그 높은 압력으로 15분 이상 유지를 시키면은 아포가 사멸이 돼요. 그래서 121도 15분 이상의 고온 고압을 보통 쬐주고, 안전상에 항상 유의를 해야 된다. 자, 압력이 세죠? 자, 여러분들 압력밥솥 같은 거 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죠. 펑 터지니까. 오토클레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열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압력이 빠지고 나서 문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안쪽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화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항상 유의를 해야 되고, 자, 얘네들은 고온 고압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물을 팔팔팔 끓여가지고 증기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라면 끓여 먹다가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 타버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팔팔팔팔 끓여서 증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이 적으면은 타버립니다. 타버리면은 골치 아프죠. 그리고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물에 하기 전에 물의 양이 충분한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이렇게 생긴 애들도 그렇고 이 게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물이 지금 충분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의 양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자, 끝난 후에 압력을 충분히 빼준다. 자, 압력밥솥도 픽 하면 픽 하면서 올라가죠. 고온밥, 그 압력밥솥이나 아니면 뭐 압력솥이나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압력을 빼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압력을 굉장히 앞에 높여놨기 때문에. 이 안쪽은 압력이 높아도 상관없지만 이거 그대로 열어버리면 이 높은 압력이 밖으로 팡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바로 그냥 앞에서 이제 핸들을 돌려서 문을 열었는데 이 압력이 어떻게 가요? 압력도 높고 엄청 뜨거운 증기가 여러분들 얼굴로 팍 튄단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토클레이브 다룰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열이랑 압력이 다 빠진 후에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있던 병원에서 사용을 하던 오토클레이브인데, 요거는 아마 뭐 이렇게 탁컥하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탁컥하고 해갖고 우리 이제 빗장 걸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자물쇠가 돼 있고, 지금 이제 121도에서 뭐 30분 동안 하는데 15분만 해도 돼요. 여기가 이제 물의 게이지예요. 물의 게이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안 되죠. 물을 녹색까지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이게 압력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자,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라 그랬죠? 온도랑 압력이 어느 정도 떨어진 후에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랬죠. 오토클레이브가 딱 끝나고 나서 그냥 문을 압력이 이렇게 높고 온도는 아직 121도인데 문을 열어버리면은 펑 합니다. 그러면은 화재 위험도 화재 위험이지만 여러분들이 다칠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있던 게이지가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에 처음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사수죠. 사수들이 와서 이 오토클레이브를 어떻게 안전하게 써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좀 그 오토클레이브를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고압 증기 멸균기의 특장점. 세포의 내생포자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포자, 아포라고 불리는 세균의 이제 어떤 특정한 형태죠.
100도씨 이상에서 높은 증기압으로 멸균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고압 멸균이 필요하다. 고압 멸균은 121도의 온도와 15파운드 psi 압력에서 한 15분 정도 진행된다. 여러분 압력은 좀 알 필요가 없고 보통 121도인 건 좀 알아두세요. 121도 15분이라 그랬죠. 자, 멸균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사이. 사용하려면 냉각 시간이 1시간 정도 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아까 오토클레이브 이제 15분 30분 동안 뭐 돌렸어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문을 바로 열면 큰일 난다 그랬죠. 얼마 정도 기다리느냐, 온도랑 압력이 떨어질 때까지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이 온도랑 압력이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일 수술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술하기 직전에 이걸 돌리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게 끝나고 나서도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온도나 압력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유 있게 전날에 보통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해서 전날에 해야 되고, 바쁘다 지금 당장 달라는데 하고 문을 열거나 하면 안 돼요. 그건 안전상의 위험이 있고 큰일 납니다. 그리고 당장 열었다고 해도 너무 뜨거워서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식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자, 멸균 가능 대상은 열이나 증기, 압력이나 습기에 손상을 받지 않는 기구. 자, 우리가 의료기구 하면 뭐 어떤 거 있죠? 소재가 어떻게 돼요? 제일 많은 게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린넨류, 뭐 무창포, 유창포, 수술가운 같이 천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나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걸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자,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열에 뭐 나무는 좀 논외로 치고 플라스틱은 열에 약해요. 여러분들 플라스틱 뭐 페트병 같은 거 뜨거운 물로 넣으면 쪼그라지죠. 그죠? 플라스틱은 열에 약해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소재는 절대로 오토클레이브를 돌리면 안 됩니다. 자, 플라스틱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온가스 방법을 이용해서 멸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멸균 가능 대상은 일반적으로 근데 철이라든지 천은 어때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린넨은 끓여도 되죠. 온도가 높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괜찮아요. 그런 애들은 괜찮고 플라스틱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열과 습기에 약한 제품, 뭐 리가슈 핸드피스, 예리한 수술도구. 자, 일반적으로 수술도구가 손상이 되진 않아요. 열과 습기에. 다만 날카롭거나 이런 거는 미세하게 눈에 안 보이는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제 쓴 것 같고, 부식되기 쉬운 재질. 자, 스테인리스 스틸은 녹이 안 쓸죠. 근데 만약에 철로 된 거는 어때요? 철로 된 거는 습기에 자꾸 노출이 되면 녹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이라든지 다른 금속은 쓰지 않는 게 좋죠. 철로 된 거는 보통 안 쓰죠. 병원에서 대부분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그 다음에 물기에 닿으면 용해되는 제품. 이거는 뭐 당연하죠. 수증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물품, 다시 말해서 기름으로 칠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물을 팔팔팔 끓여서 그 증기의 압력이랑 온도를 통해서 멸균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물이 통과를 못하는 재질이면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주의사항 고압 멸균 과정에서 고압 멸균기에, 이건 여기선 지금 오토클레이브로 안 부르고 고압 멸균기라고 하네요. 아별 멸균, 고압 멸균, 그 다음 오토클레이브, 뭐 어떤 용어를 써도 관계없습니다. 고압 멸균기의 내부는 수증기가 충분히 순환하여 퍼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너무 꽉꽉 채워넣으면 안 돼요. 특히 유리 소재 이런 거 꽉꽉 채워넣으면 안에서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로 간에 공간이 좀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열이 들어오면은 막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 붙여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다 돌려야 되는데 하고 너무 꽉꽉 채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증기가 순환하며 펴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넣어야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멸균 물품은 문을 열고 배기와 건조가 된 후 기우구가 상온으로 냉각됐을 때 꺼내야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랑 압력이 낮아진 후에 상온까지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한 4, 50도 돼도 꺼내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냉각이 됐을 때 꺼내야 되고, 젖은 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건조 시간을 준수한다. 자, 그 다음에 이 테이프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이 테이프가 뭐죠? 이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자, 이게 오토클레이브용 테이프예요. 아별 멸균을 하고 나서 이제 테이프를 붙이는데, 자, 이건 무슨 용도냐면은 일반적으로 테이프가 이런 색으로 생겼어요. 근데 얘를 돌리고 나면 테이프가 이렇게 까만 점이 생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써본 적은 없지만 아마 이런 OK 마크가 생기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얘만 붙어 있을 때는 얘는 아직 멸균이 안 된 거다. 얘가 붙어 있으면 얘가 멸균이 끝난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까만 거를 확인을 하고 수술할 수 있는 거죠. 얘 확실히 멸균된 거다. 만약에 하얀 게 붙어 있거나 안 붙어 있으면 어때요? 얘 멸균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멸균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소위 얘기하면 이제 인디케이터라고 해요. 인디케이터. 그죠? 여기 나와 있네. K자 화살표, 그리고 포지션 위의 점이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어 O자로 연결된다. O자가 뭐 만들어지는 건가 봐요. 어쨌든 보통 이제 병원이 아니고 병원이든 실험실이든 대부분 이걸 쓰는데 저도 이건 처음 봤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테이프 붙이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오토클레이브 하기 전에 테이프를 한번 붙여놔야지 돌리기 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안전하고, 자, 그리고 이런 점도 있어요. 내가 이걸 붙였는데 기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121도까지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뭐 60도밖에 안 올라갔다. 그러면 이 까만 표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붙여놓고 기계를 돌렸는데도 아직 하얀색이다. 그러면은 기계가 문제가 있든지 내가 기계를 잘못 돌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멸균 안 된 오염된 거를 쓰는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에틸렌 옥사이드라고 부르는 이온가스입니다. 에틸렌 옥사이드라고 부르는 이온가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얘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병원에 생긴 것만 다를 뿐이지, 생긴 거랑 크기만 다를 뿐이지 모든 병원에 다 있습니다. 얘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독한 가스를 갖다가 뿌려줘요. 그러면은 그 가스에 세균이 다 사멸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가스는 세균이 다 죽을 정도니까 사람한테도 유독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기에 좀 충분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유동성이 있고 환기에 충분한 주의를 해야 되고, 자, 이런 전용 팩 같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에틸렌 옥사이드 그 멸균법도 이제 배울 수 있을 텐데 병원 가면 요런 팩 같은 것도 있고, 조그만 수술기 같은 건 요런 봉지 같은 데 넣어갖고 밀봉을 합니다. 그래서 전용 팩에 넣고 가스에 노출되도록 한 후에 실온에서 방치돼서 멸균을 한다. 자, 이거는 가스로만 멸균을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앞에서처럼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가 있지 않아요. 화상이라든지 뭐가 펑 튀어나와서 좀 위험해질 일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스가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마찬가지로 주의를 해야 되는 멸균법입니다. 그래서 물품이 제대로 건조된 상태에서 멸균이 가능하다. 습기가 있으면 안 된다. 자, 앞의 방법은 습기랑 굉장히 연관이 있죠. 왜? 수증기를 통해서 멸균하는 방법이니까 애초에 모든 물건들이 습기를 머금게 되는데, 자, 이거는 뭐라고요? 건조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멸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로 멸균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리가슈어를 이제 이걸로 멸균을 하는데, 자, 할 때 리가슈어를 한번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수건 같은 걸로 닦아줘서 습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